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이 남긴 이 통찰은 인간의 욕망과 돈에 대한 태도를 꿰뚫어 본 지혜의 말씀이다. 정약용은 또한 불환빈 환불균이라 했다.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평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과 가치관의 균형을 의미한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인간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돈 앞에서 사람들은 가장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매체를 넘어 생존의 도구이자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렇기에 돈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말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 특히 돈을 사용하는 순간의 선택과 판단은 그 사람의 진정한 우선순위와 내적 가치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정약용은 효제충신을 인간의 근본 덕목으로 강조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덕목은 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첫 번째 열쇠는 그가 누구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소비 패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다. 어느 회사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동료들 앞에서 늘 가정적인 남편, 자상한 아버지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실제 그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한 달 용돈 중 절반 이상을 자신의 취미 활동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사용했고, 가족을 위한 지출은 늘 미루거나 아예 생략하는 일이 많았다. 아내가 새 옷을 사자고 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새로 출시된 골프채를 사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다. 반대로 한 젊은 직장인 여성은 자신의 점심값을 아껴가며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 자신은 늘 저렴한 옷만 입으면서도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물어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담담히 답했지만 그 당연함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이 숨어 있었다. 이처럼 돈을 사용하는 대상은 그 사람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입으로는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가족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아끼는 사람과 말없이 묵묵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명백하다. 현대 사회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비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배우자를 위해서는 인색한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자녀는 자신의 연장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지만 배우자는 이미 확보한 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균형 있는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한 자가 되는 그 자체가 백성을 다스리는 수장의 의무다. 정약용의 이 말씀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진정한 검소함은 언제 돈을 써야 하고 언제 아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에서 나온다. 돈을 언제 사용하는지 관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동기와 심리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너그러워지는 사람들의 경우 그 이면에 숨겨진 허영심과 체면칠의 욕구를 읽을 수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사례를 보자. 그는 평소 직원들에게는 극도로 인색했다. 폭사용지 한 장도 아껴 쓰라고 잔소리했고 사무용품 구매 시에는 몇백 원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심지어 직원들의 야근 식대도 최소한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거래처 임원들과의 접대 자리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최고급 한정 식당을 예약하고 비싼 와인을 주문하며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다. 한 번의 접대비가 직원들 한 달 복지비를 훌쩍 넘어서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이런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그에게 돈은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수단일 뿐이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너그러움이 아니라 계산된 투자인 셈이다. 진정으로 후한 사람이라면 남이 보든 안 보든 일관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반면 어떤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옷은 항상 깊고 기워가며 입었고 음식도 남기는 법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게 구두쇠라고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검소함은 인색함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정약용은 시중의 개념을 강조했다. 이는 시간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의미한다. 돈을 사용할 때도 이런 시중의 지혜가 필요하다. 때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철저하게 전략해야 할 때가 있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지족불력, 만족할 줄 알고 욕심을 절제하라는 정약용의 가르침은 돈을 사용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감정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마치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지불한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통해 그 사람의 돈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한 중년 남성은 가족과 외식을 할 때마다 계산서를 받으면 얼굴이 일그러졌다. 메뉴를 고를 때도 가격표를 먼저 보고 주문한 후에도 이렇게 비쌀 줄 몰랐다며 중얼거렸다. 계산할 때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카드를 내밀었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몇 시간씩 불평했다. 그의 가족들은 외식이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어버렸다. 반대로 어떤 아버지는 가족과의 식사를 진심으로 즐겼다. 음식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며 웃으면서 계산했다. 그의 자연스러운 태도 덕분에 가족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같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이처럼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돈을 쓰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적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지표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돈을 생활의 수단으로 여기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반면 내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돈을 쓸 때마다 불안과 후회에 시달린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항상 마음이 평온했다. 손자에게 용돈을 줄 때도 기쁜 마음으로 주었고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줄 때도 즐거워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나누는 기쁨이 있었다. 반면 어떤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했다. 돈을 쓸 때마다 후회하고 투자할 때마다 걱정했다. 돈이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던 것이다. 신의를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강조한 정약용의 사상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과정만큼 사람의 인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은 드물다.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돈을 빌릴 때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한다. 형님 덕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약속한 날짜에 갚겠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연발한다. 하지만 갚을 때가 되면 연락도 안 되고 핑계만 늘어놓는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가족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거나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변명한다. 심지어는 돈을 빌린 일 자체를 잊은 척하는 자들도 있다. 한 젊은 창업자의 이야기는 정반대였다.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했던 그는 대학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만 궤도에 오르면 반드시 갚겠다며 간절히 부탁했다. 친구들은 그의 절실함과 평소 믿음직한 성격을 보고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다. 약속한 기일이 되자 그는 이자까지 함께 갚았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작은 선물까지 준비했다.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약속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예의, 그리고 자신의 신용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다. 첫 번째 창업자에게 약속은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큰 부담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부담을 덜고 싶어 했다. 정약용은 허욕을 버리고 실덕을 쌓으라고 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종종 자신의 성공과 지위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이런 과시욕에 사로잡힌 소비는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열등감과 불안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한 대기업 과장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명품 구매에 사용했다. 명품 시계, 지갑, 넥타이 등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회사에 출근했다.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비싼 와인을 주문하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미래를 위한 저축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와 반대로 한 중소기업 대리는 소박한 차림으로 다녔지만 내실은 탄탄했다.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해서 옷을 샀고,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을 즐겼다. 그 덕분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었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릴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니 마음도 평온했다. 과시욕은 종종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다. 진정으로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적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플렉스 문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가의 물건을 구매해서 SNS에 자랑하는 행위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런 소비 패턴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도 못한다. 한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는 대조적이다. 그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매우 소박하게 살았다. 낡은 차를 타고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했으며 옷도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했다.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중산층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할 때는 아낌없이 큰 돈을 썼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예의를 사회생활의 근본으로 본 정약용의 사상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의 금전 처리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의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먼저 나서서 계산을 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우가 많다. 동료나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계산하기를 기다리거나 심지어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도 한다. 계산서가 나올 때쯤 되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뜬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는 기꺼이 계산을 하고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되 다음 기회에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의 이야기다. 그는 평소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번갈아가며 계산을 했다. 어느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을 때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다음 달에 제가 2번 내겠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솔직함을 이해했고 다음 달에 그가 약속을 지켰을 때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아두면 썩지만 적절히 흘려보내면 생명력을 얻는다는 정약용의 비유는 돈을 대하는 균형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함부로 쓰는 것도 문제다. 한 노인의 삶을 통해 이런 균형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결코 인색하지는 않았다. 일상적인 지출에서는 철저히 전략했지만 가족의 건강이나 교육,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의 원칙은 단순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불필요한 곳에는 철저히 전략이었다. 이런 균형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랜 경험과 성찰을 통해 형성되는 지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것에 돈을 써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은 성숙한 어른의 덕목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를 부추기는 유혹이 너무나 많다. 광고와 마케팅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고 SNS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소비 충동을 일으킨다. 이런 환경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강한 의지와 명확한 가치관이 필요하다. 정약용이 추구한 실학 정신도 이런 균형의 지혜와 통한다. 실학이란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을 의미하는데 이를 돈에 대한 태도에 적용하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다. 과시나 허영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곳에 돈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어떤 아버지는 자녀의 학원비는 아깝다며 보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골프 비용은 아끼지 않았다. 자녀의 미래보다 자신의 현재 즐거움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런 가치관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현재의 쾌락만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약용은 솔직함을 모든 관계의 기초로 보았다. 이는 돈에 대한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면 그들의 가치관과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하거나 화제를 돌리려고 한다. 이런 반응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돈 이야기 자체를 속되다고 여기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일 수도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너무 좋아한다.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물어본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돈에 대해 자연스럽고 건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다. 과시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자. 그들은 매월 가계부를 함께 정리하면서 한 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했다. 어느 곳에 돈을 잘 썼고 어느 곳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대화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었고 경제적 목표도 함께 세울 수 있었다. 113성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반성하라는 정약용의 가르침은 돈 사용에 대한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돈 사용 패턴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사용한 돈에 대해 돌아보라. 그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욕망에 의해 낭비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만약 후회되는 지출이 있다면 내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한 직장인은 매월 말 자신의 가계부를 점검하면서 지출 항목을 3가지로 분류했다. 꼭 필요한 지출, 도움이 되는 지출, 불필요한 지출. 이런 분석을 통해 점차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어갔다. 처음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꼭 필요한 지출과 도움이 되는 지출의 비중이 늘어났다. 또 다른 방법은 큰 지출을 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 돈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주일 후에도 이 구매를 후회하지 않을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현명한 소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적게 쓰는 것도 아니다. 올바른 곳에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쓰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절대 낭비하지 않는 것.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돈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천명과 인욕이 싸워 옳은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는 정약용의 말씀은 돈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기를 수 있을까? 첫째, 돈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둘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돈을 쓸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래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소비를 할 수 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넷째, 나눔의 기쁨을 알아야 한다. 자신만을 위해 쓰는 돈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돈에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한다. 나눔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행복을 준다. 마지막으로 돈에 매몰되지 않는 삶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자연과의 만남, 책 읽는 즐거움 등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다. 불환빈 환불균.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는 정약용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설령 그것이 적더라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다. 정약용이 제시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 인격, 그리고 인생 철학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하지만 이런 관찰은 결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지혜의 도구다.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돈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기르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적게 가져도 나눌 줄 알고 많이 가져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돈의 진정한 주인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격자다. 오늘 하루도 지갑을 열 때마다 정약용의 지혜를 실천해보라. 그것이 바로 조선의 대학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삶의 철학이자 인생의 지혜다.